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코스피는 마이너스 0.11%뭐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합 수준에서 그러니까 급락 후에 목요일 날 급반등이 나왔고요. 목요일에 뭐 이제 종가 부근에서는 이제 크게 훼손되지 않았지만 조금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미 증시도 좀 올랐고 했기 때문에 갭 띄우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워낙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양봉 유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증시가 그만큼 이때랑은 상황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뭐 한번 멘트는 드렸죠. 급락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8월에 급락 후 급반등이 나왔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다. 이때랑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고 글로벌 증시 및 뭐 이제 중국이 특히나 좀 많이 리스크를 좀 안고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때랑은 좀 악재들이 켜켜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악재들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어찌됐건 시간은 필요하고 그 이 시간 해결되는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뭐 필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미증시가 여기서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꺾이는 모습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나오는 조정은 어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을 좀 높게 두고 베팅을 하는 게 맞겠죠. 다만 미증시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 증시는 다행히 여기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증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전고점까지 또 힘있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보다는 이 정도 구간에서 그냥 또 하락했다가 바닥 다지고 또 올랐다가 이런 어떤 반복적인 흐름, 조금 이제 지루한 장세가 계속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 증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급반등의 형태보다는 한 요 정도 박스권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고 글로벌 증시에 켜켜이 쌓여 있는 악재들이 좀 거쳐지면서 반등을 시도하느냐. 이 악재들이 생각보다 좀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추세 하락을 가져가느냐, 요게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제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뭐 헝다리스크 뭐 비롯해서 전력난 이런 문제들 좀 잘 해결되지 않고 뭐 최근에는 뭐 인플레 문제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 투심이 좀 더 악화되면 아마 이런 흐름까지도 꺾이는 흐름까지도 시나리오에 좀 넣어야 되겠고요.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지금 일단 한 12월까지 미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정도 안에는 결판이 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10월은 아마도 쉽지 않은 시장이 지속될 것 같고요. 11월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떤 겨울 농사가 음, 잘 지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뭐 항상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에도 제가 시장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 혹은 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나름대로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항상 드렸죠. 뭐 좀 애매하게 말하기보다는 리스크는 필요하되 저는 아직까지 상방을 보고 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행히 뭐 한 올해 5월, 6월, 7월까지는 잘 맞았죠. 근데 저도 이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뭐 8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어렵다. 저는 사실 지금 시장을 예측하고 싶지 않다. 그냥 그날 하루하루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만 지금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추석 연휴부터 해가지고요. 연휴 때마다 뭐 불안불안한 그런 심리로 항상 연휴의 끝을 맞아서 그런지 뭐 비교적 오늘은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뉴스도 뭐 딱히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대할 만한 뉴스도 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개별적으로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딱히 이렇게 시장에 파급력을 크게 미칠 만한 정도의 뉴스는 좀 없었지 않았나. 좀 심심한 10월 둘째 주를 시작하는 연휴가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은 뭐 이 부분은 너무 사실 이제 이미 저번 주 금요일 날 장 마감쯤에도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저도 이재명 관련주에 대한 종가 베팅을 고민을 정말 하다가 결국은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냥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포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나만 소외된 듯한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져가 볼까 하다가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서 저는 매수했다가요. 그냥 종가쯤에 살짝 오를 때 전부 그냥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다 예측이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뭐 낙폭 과대했던 측면도 있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미 상승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승리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어져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승리하느냐가 조금 더 이제 내일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가에 영향도 미치겠지만 갭 띄우고 죽느냐, 갭 띄우고 뭔가 장중에 활발하게 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을 결정 지어질 텐데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압승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 이제 턱걸이가 됐죠. 살짝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일단은 뭐 가져오긴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일단 뭐 50.29%로 가까스로 과반을 좀 넘기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좀 뭐 대장동에 대한 민심이 살짝 이제 영향이 좀 있었던 건지 이번에 이제 3차 일반 국민 선거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이제 맹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있습니다. 그거랑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뭔가 아주 그렇게 깔끔한 승리보다는 지금 또 중도 사퇴했던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가 이제 뭐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고 무효표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뭔가 또 이거 가지고 말이 좀 많을 거고, 이렇게 되면은 막 엄청나게 그렇게 깔끔한 압승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한 국면이 아닌가. 물론 어찌됐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갭은 어느 정도 저는 띄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갭 띄우고 죽을 가능성도 좀 많기 때문에요. 시가나 오전에 좀 슈팅이 혹시 나오면 정리를 좀 했다가 장중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재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성건설을 오후장에 여기서 이제 뭐 눌림목에서 잡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보시면은 뭐 일성건설도 제가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던 애지만 여기서 파동을 좀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전고점을 넘는 상한가도 만들어냈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 그렇게 딱히 한 건 없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위로 들어 올려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성건설이라는 종목의 끼를 생각해 보면 뭔가 확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설거지할 수 있는 그런 파동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이번 민주당 경선을 홀짝 배팅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은 홀짝 배팅은 진짜로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것들 에 대해서 그냥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경선은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의 승리가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홀짝 베팅까지는 아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가만 띄우고 재료 소멸로 죽을 거냐 아니면 금요일 날 일성건설은 큰 상승이 있었던 게 아니지만 뭐 형제 IC라든지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미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이없이 그냥 죽을 확률도 재료 소멸로 죽을 확률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차라리 뭐 그렇다고 시가가 막 내가 멘탈이 흔들릴 만큼 높게 띄우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조금 덜 먹더라도 오전이랑 뭐 장중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얘네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홍준표 관련주를 제외하면 이재명, 윤석열 관련주들은 대시세를 한번 내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대로 죽을 것이냐? 왜냐하면 대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것이냐? 다른 애들로 좀 볼까요? 시세를 어느 정도 냈기 때문에 이대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 정말 대선의 본격적인 레이스라는 어마어마한 재료가 남아 있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파동을 이어갈 것이냐? 요 어떤 기로에 서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장 이재명 관련주랑 윤석열 관련주가 바닥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이러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다시 한번 낙폭과대에 의한 돈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유지만 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일단은 뽑혔고 국민의힘 이제 경선 2차 컷오프 끝내고 뭐 어찌됐건 한 명이 후보로 나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텐데 이때를 위해서 지금 뭔가 좀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다시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내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쳐 놓고 여기서 그냥 반등 좀 나왔다가 이렇게 죽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요쯤에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냐 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좀 괜찮겠습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한 부분 당연히 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뭐 장 안 좋은 가운데도 있었지만 사실상 최근에 좀 잠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첫 신호탄을 땡겼던 거는 홍준표 관련주들이 한번 들어 올렸고 목요일날 그러고 나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일단은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 근데 보시면 조금 이제 차트들이 그렇게 뭐 예쁘진 않습니다. 워낙 시장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바로 막 땡기기보다는 시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윤석열 관련주도 그렇고 너무 이제 급하게 여기서 바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접근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 걸 좀 확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또 좀 눌렸다가 근데 뭐 이런 자리들은 또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요렇게 만들어 가는 거를 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뭐 국민의힘 뭐 어떤 국민의힘은 재료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은 재료가 좀 재료 소멸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과 홍이 치열하게 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뉴스 체크하면서 여기서 만들어 가다가 어떤 뭐 이슈가 터지면서 윤석열이 뭔가 좀 앞지르든 홍준표가 앞지르든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지지율 조사가요
워낙 뭐 언론마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이제 뭐 범보스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홍준표가 좀 앞섰다는 그런 뉴스가 좀 하나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홍준표 관련주들이 한번 쳤고 금요일 날 이재명, 윤석열 관련주가 한번 쳤으니 내일 혹시 오전에 이재명이 한번 치고 뭐 오후쯤에 홍준표 관련주들이 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조금 뭐 지켜보면서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는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상당히 핫했다가 살짝 뭐 이제 뭐 부작용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아주 그렇게 뭐 이제 좋은 뉴스는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인도 제약사에서 지금 뭐 제네릭 임상을 중단해달라고 뭐 이제 요청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머크는 뭐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현저한 효능, 그러니까 유의미한 뭐 효능 결과치가 별로 없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머크에서는 인도 제약사들과 본인들의 이제 기준, 중증 환자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그렇게 좀 뭐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뭐 먹게 되면 뭐 4일 동안 뭐 이제 뭐 성관계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뉴스 있었는데 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 HK 이노엔을 보시면 일단은 제가 좀 말씀드렸던 부분의 흐름 요날 이제 상한가를 뽑았고요. 요날 좀 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오후장에 좀 너무 과하게 의도적으로 끝까지 밀어버린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봉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갭 띄우고 슬슬 이렇게 좀 차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혹시 10월 5일에 상한가 갔던 이 종가를 회복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면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아마 얘는 다시 한번 요 공간 안에서 이번에는 여기를 이제 뚫러 가는 거겠죠. 여기를 그렇게 좀 여기가 아니라 아무튼 한 요 정도 요 정도 매물대 일 수 있는데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상한가의 종가를 다시 한번 뚫어내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간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7만원을 다시 뚫어내는 이런 장대 양봉이 또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감은 뭐 저는 충분히 계속해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추적을 할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양봉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뭐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죽기보다는 저는 추가적으로 흐름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머크 경구용 치료제 테마는 이제 원래는 AB 프로바이오가 대장이었잖아요. 먼저 상한가도 들어갔고 근데 뭔가 이제 이 다음날 HK 이노엔으로 좀 바뀌었고 요 부분도 제가 요날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AB 프로바이오가 이날 상한가를 먼저 들어가면서 대장 역할을 했고 HK 이노엔은 장 막판에 힘겹게 들어가긴 했는데 어떤 재료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해서의 그 명분으로 보나 HK 이노엔은 머크랑 뭐 이제 유통 계약을 체결해서 업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AB 프로바이오는 이제 머크 부회장 출신이 외부 자문위원이라는 재료였는데 재료로 보나 종목의 끼나 이런 흐름으로 보나 저는 HK 이노엔이 아마 대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이날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는데 다음날 실제로 좀 그렇게 됐죠.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대장이 확 갑자기 또 AB 프로바이오가 거래대금 실리면서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당분간 HK 이노엔으로 매매를 좀 해줄 것 같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한국 BNC를 주축으로 좀 강하고 시세를 잘 내고 있던 종목들이 장 무너지면서 완전히 이제
조금 뭐 흐름이 좋지는 않죠. 한국 BNC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제가 요날 멘트 드리기를 일봉상으로만 보면 이 낙폭 과대했던 분의 기술적 반등이라도 조금 더 나와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봉만 보고는. 근데 잠깐만, 그러면은 바닥에서 얼마나 반등이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더니 70% 정도 아마 낙폭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 대비 35%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35%면은 반등이 좀 나올 만큼 다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만 봐서는 추가 반등이 나와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닥 대비 그어보니 이미 나올 만큼 나온 거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조금 공략할 만한 메리트는 떨어지네. 내가 이거를 바닥에서 공략하려면은 이미 이 구간 안에서 시장 급반등 나오고 할 때요, 이 구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 게 맞겠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매매하다가 이 정도 들어갔다가 여기서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와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BNC는 뭐 70%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가긴 힘듭니다. 어떤 뉴스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얘는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돌아 나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졸졸졸 하면서 여기 이제 전저점을 다시 깨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천천히 흐름을 이렇게 이제 돌려나가는,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바이오 종목 중에 그나마 아직까지 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동화약품이 하나 있고요. 얘도 이 가격대 2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두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목요일날 종가삭 이제 안착을 딱 하는 것처럼 해놓고 오전에 살짝 치고 다시 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채 올라가면서 2만원을 재돌파하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재돌파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밀려버리면 이제 이 추세를 이탈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여기 하단 추세는 지지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느덧 또 2만원에 붙여 넣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을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보고 있는 게 HLB 생명과학이랑, HLB가 지금 11월 달에 WHO 승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다시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22,000원까지 또 기대감이 어찌됐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좀 갈 수도 있고. 일단 재료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바이오주들 이번에 이제 시장 무너질 때 엄청 많이 빠졌는데 HLB 생명과학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뭔가 좀 이 이상 뭔가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 누군가는 조금 받아주는 주체가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목요일날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 금요일은 좀 오전만 오르다가 밀렸는데, 제가 그런 한번 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 방송에서 우리 시장이 이번에 이제 크게 조정이 나왔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상승이 급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대로 답답하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답답하게 흘러가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이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2차 전지를 필두로 주도해오던 이 섹터의 주도 섹터의 역할이 계속 2차 전지로 가는지 아니면 바뀌는지,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해 나가면 지금까지 봐오던 애들 보거나 상승률이 조금 덜했던 애들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2차 전지에서 주도 sek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싶으면 어디로 바뀌는지 잘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뭐 뻔하잖아요. 2차 전지 아니면 뭐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부 섹터 아니면 뭐 바이오 정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뭐 콘텐츠는 뭐 강할 수는 있겠지만 뭐 최근에 또 강했고요. 근데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 가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콘텐츠는 파이가 좀 작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쯤에서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바이오는 조금 이제 조금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죠. 주도 역할을 해 나가기에는 지금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오가 주도 섹터라기는 조금 힘들다. 반도체 애들은 좀 뭔가 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여기도 녹록치 않다. 그런 가운데서 목요일날 반등이 좀 잘 나왔던 섹터가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자동차 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강했죠. 기아도 강했고, 우리는 뭐 단기 매매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탄력이 좋은 현대위아 정도를, 물론 이제 자동차 부품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위아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목요일은 11% 정도 올랐고, 뭐 이제 금요일도 장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한 5% 정도 올랐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던 애가 추세의 상단을 일단 돌파를 시켜놨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무너지지 않고 좀 유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어느 순간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또 좋아지는 국면이 왔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섹터도 한 번쯤은 보실 만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런 와중에 이런 뉴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캐스퍼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만 테슬라를 뭐 잡았다. 이런 뉴스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시장에서 뭐 먹힐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내일장 한번 추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게임 뉴스 쪽 뭐 최근에 위메이드랑 데브 시스터즈 너무 강하죠. 저는 이제 너무 높아서 공략하기가 조금, 저는 이제부터는 뭐 이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공략하기가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아무튼 무지 강합니다. 근데 이제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게임주 쪽을 한번 보려고 하면 위메이드랑 데브 시스터즈보다는 펄어비스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종목도 제가 뭐 요때 한번 요때 한번 요때 한번 3번 정도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는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좀 파동도 나왔고, 그리고 목요일날 방송에서도 얘가 이렇게 가긴 좀 힘듭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눌렸다가 다시 차분히 만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얘가 리포트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뭐 10월, 11월 중에 검은 사막 뭐 재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년쯤에는 이제 붉은 사막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2020, 뭐 2년 하반기 혹은 2023년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제 도깨비, 이건 좀 너무 멀긴 했지만, 어찌됐건, 이때 당시 슈팅을 만들어냈던 뉴스는 도깨비의 트레일러 오픈 영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지금 방송 중이라 또 뭐 찾기 위해서 흐름을 끊긴 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증권사 한 곳에서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목표가 상향 한번 있었고, 뭐 금요일 날은 지금 9만 원에서 14만 원인가요? 그렇게 목표가 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포트가. 어, 이베스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네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13만 원으로 좀 상향을 했네요.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론칭 가능성이 좀 재료가 좀 될 수도 있고요. 뭐 탑 10 안에만 좀 들기만 해도 일평균 뭐 3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제가 뭐 그냥 좀 찾아봤던 뉴스에서는 뭐 중국에서 뭐 게임 사이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검은 사막이 뭐 기대 순위 같은 거 뭐 한 2위 정도 했다라는 뉴스 있었고요. 그래서 차트 뭐 만들어 가는지 보시면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관련주 한번 볼까요? 대성에너지랑 GS에너지 있는데 얘네는 뭔가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애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성에너지도 아직 저는 얘네들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차트도 너무 깔끔하고요. 1차 파동, 2차 파동 나왔죠? 이제 여기 딱 지켜놨죠. 10,000원 가격대. 1차 파동의 고점 딱 정확하게 지켜내고요.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로 가는 길목에 지금 있다. 근데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3차로 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이제 보내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좀 보내다가 3차 파동으로 가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요런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던 애들은 어 너무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기보다는 좀 단기간에 파동을 확 한번 내고 죽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애들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뽑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괜찮다. 남아있다. 파동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GSE도 좋고요. 어차피 가스 가격은 급등했다가 좀 또 조정도 받았다가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거에 맞게 이제 움직일 거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찌됐건 얘네들이 파동을 만들려고 했으면 가격을 이용해서 급락시켰다가 또 반등시키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좀 대신에 내가 이런 종목들을 들어갈 때는 분할 매수에 대한 간격을 조금 크게 막 뭐 3, 4% 이렇게 분할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뭐 10%, 뭐 15%요 정도의 어떤 간격을 두고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해가고 안정을 찾아간다면 2차전지 관련주들은 특히 뭐 목요일 뭐 금요일 오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약간 이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그러면서 조금 죽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약간 좀 굳건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캠트로스도 보시면 시간에서도 조금 올랐고 아직 그렇게 흐름이 죽지 않았다. 아무튼 이런 어떤 주도 섹터들은 한번 그냥 내가 손절한다 생각하고 그냥 진짜 아예 흐름이 꺾일 때까지 매매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냥 머뭇머뭇하면서 꺾이면 어떡하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막 못 먹는 것보다는요, 확실히 꺾일 때까지 그냥, 손절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웬만하면 2차, 3차 파동이 나온 종목보다는 한 1차 파동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고 있는 게 PNT라는 종목이고 여기서 한번 뽑았었죠. 장이 무너지기 전에. 근데 시장 뭐 급격하게 무너질 때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를 시켜놓고 이때 이제 저희도 잠깐 들어갔다가 짧게 이제 손절치고 나왔다가 다시 잡았거든요. 이날 뭔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확 무너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이제 답도 없으니까. 근데 다시 박스권 위로 만들어 놓고 이 박스권의 상단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지 요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고체 쪽도 당연히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동화성도 이제 여기 요렇게 요때 파동대 만들어놨던 이 저항대 2만 뭐 3천원 구간대에서 저항을 좀 받고 있죠. 한 번 정도 뚫었다가 눌렸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바로 죽지 않고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크게 2만 한 2천원 가격대에서 크게 안 밀리고, 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가면 요렇게요. 다시 이렇게 돌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계속 봐야 되겠고, CIS도 당연히 계속 추적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